자, 여러가지 함수, 어제 진행했던 게 총 3가지 함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어떤 거? 일단은 1대1 함수, 그리고 두 번째가 항등 함수, 세 번째가 상수 함수. 이렇게 3가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그럼 정의는 뭘까? 정의.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죠?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공역의 모든 원소들과 1대1로 대응이 되래. 다만 정의역이 달라지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치역값도 달라야 된다. 이걸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면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이때 x1, x2는 정의역에 포함되는 원소가 될 거고, 그렇다면은 fx1, 즉 x1의 치역을 얘기하는 거고, y값 하고 fx2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정의역의 값이 다르면은, 원소가 다르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짝꿍의 원소 서로 다른 놈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였어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이 되어지게 해주는 함수야. 즉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 정의역이 1, 2, 3, 4야. 거기에 대응하는 y값 또한 1, 2, 3, 4. 뭐 표현하면 fx가 치역이 무조건 x면 돼요. 얘가 1이면 여기도 1, 얘가 2면 여기도 2, 얘가 마이너스 5면 여기도 마이너스 5.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몰빵이에요. 몰빵. 모든 정의역이 딱 한 개의 치역을 갖는다. 그 한 개의 치역이 상수 C라고 표현한다면은 X가 1이든 2든 3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C를 갖는다. 이게 상수함수야.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은 X에서 Y로의 함수 1, 2, 3이 있고 A, B, C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A가 1이 A 같습니다. 2가 C를 갔어요. 1과 2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Y값도 달라지잖아. 3이 그러면 뭐 B를 갔어요. 이런 것들이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항등함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여기에 1, 2, 3이면 여기도 마찬가지 1, 2, 3이 돼서 1이면 1이 되고 2면 2가 되고 3이면 3이 되는 이런 함수가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이 똑같은 치역을 갖게 된다면은 항등함수가 되고, 상수함수는 이 정의역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하나의 값 1이면 1, 뭐 2로 가면 2, 3으로 가면 3 이렇게 한 정의역을 한 개의 치역을 갖으면 그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자, 이게 여러가지 함수 중 3가지 종류였고, 이것 중에 특히 무엇이냐면 1대1 대응이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시험에서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정의 자체는 똑같아요. 뭐랑? 1대1 함수랑 똑같습니다. x1과 x2가 같지 않다면은, 즉 정의역이 오다 다르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짝꿍 fx1과 fx2도 같지 않다. 다르다.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하고 정의하고 1대1 대응의 정의하고 똑같은데 그럼 뭐가 달라요? 딱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1대1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그럼 봐봐. 조금 전에 1이 A 같고요, 2가 B 같고 3이 D 같아요. X의 값이 다 다르니까 그때 Y 값도 다 다르게 나왔죠. 이게 이 조건이야.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이게 이 조건이야. 즉 1대1 함수의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 1, 2, 3, A, B, C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왔어. 얘도 X의 값이 다 다르지. 그때 대응하는 Y값도 다 달라. 그럼 얘도 1대1 함수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뭐야? 얘는 공역이 A, B, C, D고 그 중에 치역은 A, B, C. 공역과
치역이 같냐 안 같니? 같지 않죠. 얘만 만족하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 그럼 얘는 우리는 이때는 1대1 함수 이런 대응을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일단은 정역이 다를 때 거기에 대한 치역도 다르다. 그리고 공역은 ABC 전체고 거기에 나온 치역도 ABC 전체죠. 즉 이때는 공역과 치역이 같네요. 1대1 대응이 되면서, 그러니까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도 다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 이럴 때는 우린 1대1 함수 중에서 한 가지인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어때야 돼? 공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 같아야 되죠. 근데 치역의 개수는 뭐랑 같아야 돼? 정역의 개수랑 같아야 되겠지. 정역이 3개면 거기 짝꿍도 3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정역이 4개 있으면 거기 짝꿍도 4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 같으면 돼요. 얘는 봐봐. 정역의 원소의 개수 3개인데 공역이 몇 개야? 4개지. 그럼 이건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도 1대1 대응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지어서 찾아주시면 돼요. 또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 있어.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일 때가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1대1 대응되는 거. 나머지는 쉬워. 얘네들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인지를 판단해라 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x의 값들, 정역, 모든 x의 값들이 치역이 다 다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럼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까? 없지. 그때는 이제 그래프로. 확인은 그래프로 하면 돼. 그래프로 확인할 거야. 어떤 그래프냐? 어떤 함수가 있어? 이렇게. 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1대1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y는 k 라는 직선. 우리 그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뭐니? 얘가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떤 거 갖고 했어요? x는 k라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있는 함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그런 함수들 중에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래야 해주면 돼요. y는 k. y는 k는 뭐야? 얘는 y축과 만나면서 x축과 수직인 그런 직선이 y는 k죠. 그럼 요 직선하고 이 그래프가 딱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그러면 1대1 함수야. 무조건. 이동해봐. 한 점에서 만나죠? 이동해보세요.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 어디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왜? 정의가 뭐야? 이때 이 값이 x1, 이 값이 x2라고 한다면 x1과 x2가 다르죠?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y값 fx1, 여기에 대응하는 y값 fx2가 간이 다르니? 다르잖아. x의 값이 달라졌어요. x의 값이 달라졌어. 거기에 대응하는 y값 fx3 다르잖아. 얘네들이 다르니까 대응하는 y값도 다 다르지. 그럼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y는 k라는 직선을 가지고 이 그래프랑 교점을 개수를 찾아주면 돼요. 만약 교점이 이렇게 2개 생겼어. 교점이 2개 생겼어요. 이렇게 y는 k라는 직선과. 그러면은 이때 x의 값 x1, 이때 x의 값 x2. x1과 x2는 다르죠?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은 어때? fx1과 fx2가 어때? 같잖아. 그럼 1대 함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1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1대 함수가 되는 그래프로 확인하는 방법이 y는 k라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났는지 비교해 주시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다. 됐죠?
자, 그거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90쪽 보세요. 90쪽에 개념책 1번 문제. 다음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보기 같다. 자, 보기 1번 문제 기억. 자, 1, 2, 3이 x인데 y가 어떻게 돼 있어요? a, b, c, d. 1은 누구한테 갔어요? d. 2는 c. 3은 d. 자, 이거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니? 대답 좀 해주실래요? 기억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인가요? 1대1 함수가 안 되면 1대1 대응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야. 항등 함수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상수 함수인가요? 얘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함수인 거야. 정의역이 다 다르고 하나씩 나갔어. 함수는 돼. 그런데 그냥 함수인 거지. 1대1 함수라든지 항등 함수, 상수 함수 다 아닙니다. 기억은 해당 대응이 전혀 없네요. 니은 볼게요. 니은의 정의역과 치역을 공역을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1, 2, 3, 4. 공역은 A, B, C. 이때 다 이루었네. 그러면 이 니은은 뭐야? 상수함수죠. 몰빵되잖아. 하나의 치역을 갖고 있다. 그럼 얘는 상수함수. 니은은 상수함수. 니은 딱 써주면 되겠네. 4번 니은의 상수함수. 디귿 볼게요. 디귿의 x는 1, 2, 3. 공역 y는 A, B, C. 얘는 어떻게 대응을 시켰냐면은 1, A, B, C. 얘는 함수 맞아요? 함수 자체가 아니죠. 왜? 일단은 2하고 3은 짝꿍이 아예 없어. 그리고 1은 하나 나가야 되는데 3개 다 나갔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아예 삭제. 없애버려. 해당사항 전혀 없고. 디귿까지 했고, 리얼. 정역은 1, 2, 3. 공역은 1, 2, 3, 4. 어떻게 갔어요, 얘는? 자, 얘는 뭐야? 하나씩 나갔어요? 하나씩 나갔어요? 그리고 x의 값이 다를 때 거기에 대응하는 y도 다 달라요? 그럼 1대1 함수가 되죠. x가 1하고 간이 다르니 다르죠? 거기 짝꿍 또한 1하고 다르지? 모든 애들이 다 달라. 그때 짝꿍 또한 달라.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대1 함수 됐습니다. 그러면은 1대1 함수 리얼이 하나 나왔고, 그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는지 봅시다. 1대1 대응 될까요? 아니죠. 얘는 공역은 4개인데 치역은 3개밖에 없는 거잖아.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 미역. 공역. 정역은 뭐야? 1, 2, 3. 그리고 공역도 1, 2, 3. 자, 1이 1을 갖고 2 갖고 3 됐어요. 자, 일단 1대1 함수 되나요? 1대1 함수 돼요? 다 다른데 다르게 갔죠, 그쵸? 그리고 1대1 함수 되니까 얘는 미음 여기다 써주시고, 1대1 대응 되나요? 공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 같아요? 정역도 같겠네, 그쵸? 그럼 얘는 1대1 함수 되지만 그 중에서 1대1 대응도 된다. 자, 하나 안 하겠네요. 3번 뭐야? 항등함수. 자, 리얼 항등함수 되나요? 항등함수. x가 1일 때 y도 1, x가 3일 때 y도 3, x가 100이면 y도 100 되나요? 그쵸? x의 값과 치역의 값이 어때? 다 똑같죠? 항등함수 되네요. 얘는 1대1 함수도 되고 항등함수도 되네. 자, 미음.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항등함수 될까요? 되죠? 얘도 마찬가지. 1일 때 1 나왔고, 2일 때 2 나왔고, 3일 때 3 나왔잖아. x의 값과 y 값이 똑같으니까 얘도 항등함수. 미음은 항등함수. 1대1 함수냐? 맞아요. 1대1 대응이냐? 맞습니다. 항등함수냐? 맞아요. 항등함수라고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다음, 비읍. x의 값, y 값, x의 값은 뭐야? 1, 2, 3. 그리고
A, B, C. 자, 봅시다. 어떻게 저희 대응했어요? A가 1이 A 같고 2가 B 같고 3이 C 같습니다. 자, 얘는 뭐야? 1대1 함수 맞나요? 또 1대 대응 되나요? 또 항변함수 되나요? 1이면 1 나왔는데 A 나왔으니까 아니죠? 상수하면 되니?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쵸? 얘는 그러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되네. 됐을까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음 쪽 볼게요. 필수예제 5번. 여러가지 함수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찾아보는 거. 필수예제 5번. 기억. 어떻게 그래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뭐랑 비교하라고? y는 k라는 직선. x축과 평행하고 y축과 수직인 그런 직선. 이런 직선을 이동해 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동시에 몇 개 생기는지 오로지 하나 생긴다, 하나 생긴다, 하나 생긴다. 어디에? 그땐 다 하나씩 생긴다. 이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로. 1대1 함수가 되네. 됐니? 어렵지 않죠? 니은은 어떤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네요. y는 k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겹쳐지죠. x의 값은 다 다른데 x1, x2 다른데 y 값은 다 똑같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지. 1대1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니고. 여기 찾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럼 얘는 1대1 함수 또 일단 그래프부터 다 그려볼게요. 디귿 리을 자, 이렇게 4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함수, 네 번째 상수함수. 자, 기억 1대1 함수 되나요? 되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 됩니다. 니은 1대1 함수 되니? 안 되죠? 자, 디귿 1대1 함수 되나요? y는 k란 직선과 교점이 오직 하나인 그런 함수가 1대1 함수. 얘도 1대1 함수는 되네요. 1대1 함수 되나요? y는 k라는 직선,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모든 곳에서 교점이 한 개 생기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되네.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 기억과 디귿과 리을은 1대1 함수.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1대1 대응은 정역과 치역과 공역이 다 같아야죠. 그쵸?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 얘기 뭐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공역은 실수 전체야. 위로도 하나씩 올라갈 거고 밑으로도 하나씩 내려올 거야. 그럼 그래프의 값 또한 하나씩 올라가고 하나씩 내려가니? 그쵸? 그럼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 모든 값이 다 나오니까 1대1 대응이 돼요. 디귿은 1대1 대응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씩 올라가고 하나씩 내려가니까 1대1 대응 되겠지. 디귿도 1대1 대응. 얘는 1대1 대응 되나요? 아니죠.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이 0보다 아래쪽에서 나오잖아. y값이 0인 거 안 나오죠. 양수인 거 안 나오지. 공역과 실제 대응하는 y값들이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1대1 함수만 된다. 다음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 항등 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준 거죠. 자기 자신 되나요? 모르잖아. 그쵸? 자기 자신 되나요? 아니죠. 아닌데 이거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원점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0,0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이런 직선이지. 그럼 x가 1일 때 y도 1, x가 2일 때 y도 2. 이때는 항등 함수가 되네. 그래서 디귿은 항등 함수. 상수함수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딱 한 개의 실수를 갖는다. 이거. 정의역은 다 다른데 무조건 한 개의 값을 갖죠. 그래서 니은이 상수함수. 그 그래프를 보고 1대1 등가 함수 그리고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5-1번 빨리 해봐. 5-1번 빨리 해봐.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3개, 4개의 함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그 중에 1대1 대응과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찾아라. 다 해봤어요? 자, 볼게요. 1대1 대응 몇 개야? 몇 개니? 2개? 뭐하고 뭐? 자, 기억은 뭐니? x의 값의 관계식 항상 똑같은 거 같죠? 그럼 이건 상수함수지. 이거 기억은 상수함수. 자, 니은은 x의 값과 y 값 줬대. 똑같죠? x가 1이면 y도 1. 얘는 항등함수네요. 일단은 항등함수니까 니은 항등함수인데 잘 봐. 이거 x의 값이 달라질 때 y 값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달라지죠? x가 1일 때 1, y가 2일, x가 2일 때 2, x가 3일 때 3. x 값이 달라지면 치역 또한 달라지니까 얘도 1대1 함수냐. 1대1 함수인데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어때? 공역과 치역이 같죠? 실수 전체니까. 그럼 얘는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된다. 얘는 1대1 대응도 돼. 그러면서 항등함수인 거죠. 디귿은 그냥 함수인가요? 1대1도 아니죠. 그쵸? x가 4면은 8. 마이너스 하면 또 8. x의 값 다른데 y 값 똑같으니까 얘는 1대라서 아니고요. 항등함수인가요? 아니죠. 8일 때 4일 때 뭐 8 나왔으니까 항등함수 아니고 상수함수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건 디귿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기서 주어진 3개 중에서 하나도 만족하지 않네요. 리얼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항등함수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1대1 대응이나요? 1대1 대응은 되지. x가 값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y값도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4개 중에서 1대1 대응은 니은과 리을, 항등함수 니은, 그리고 상수함수는 기억. 디귿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 쪽 넘어가 봅시다. 92쪽.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1대1 대응,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지. 자, 1대1 대응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함수식은 1차 함수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직선이면은 이거든
이런 이든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갔지.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죠. 그럼 모든 정의역, 공역과 치역이 같을 거고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1대1 함수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일치 함수는 직선은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정의역이 제한이 되고 제한 범위예요. 치역도 제한 범위 내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아주 간단해. 어떤 개념이냐면 x의 값이 요 값부터 시작해서 요 값까지다. 즉 x가 xm 이상 x 라지 m 이하 이고 공역 또한 ym 스몰 m 이상 라지 m 이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구간 안에서 1차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은 이때 이 안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이 안에서는 이 구간이죠. 그쵸? 여기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y값 다 다르게 나와야 되고 모든 y값 다 나와야 돼요. 여기 구간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맞니? 그럼 x값 다 다르죠? 그때 y값도 다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y값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잖아. 그쵸?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도 되죠. 또는 제한된 x의 범위와 y의 범위에서 뭐 이런 형태로 그려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뭐 이런 형태로 그려줘도 상관이 없겠지. 뭐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을 거고 뭐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조금 전에 보였듯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줘도 되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다 이 구간 안에서는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요거 볼게요. 요거 이거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 되는 거지. 또는 이렇게 그려지려면 얘하고 얘를 지나면 되잖아. 그쵸? 그 얘기는 즉 x의 최소값일 때 x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 y값도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 얘네들 같고 x가 가장 큰 값과 y가 가장 큰 값을 동시에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거잖아. 이 두 점을 지나니까 뭐야?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또는 반대로 이런 형태면 x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데 y는 가장 큰 값을 갖고 그때 반대로 x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 y는 가장 작은 값 x는 가장 큰 값일 때 y는 가장 작은 값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 이 구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됐니? 간단하죠? 됐어요?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제일 작아. 그럼 y가 x가 제일 클 때 y도 제일 큰 값입니다. 반대로 x가 제일 작은 값일 때 y가 큰 값을 가졌다? 그럼 x가 제일 큰 값일 때 y는 가장 작은 값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1대1 대응이 되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어떤 함수가 두 개의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표적인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직선이라고 했죠.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뭐에 의해서? 뭐 알파에 의해서. 자, 이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야.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자, 그럼 봐봐.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뜻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알파라는 x값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그래프가 다르다는 소리지. 그쵸? 왼쪽과 오른쪽이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가 달라지죠. 이해됐어요? 요거 이상일 때는, 알파 이상일 때는 얘를 찾아가면 되고, 알파 미일 때는 이걸 그리면 된다는 소리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A 곱하기 C는 0보다 크다. 여기서 A는 뭐냐?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C는 뭐야?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즉 양쪽 그래프의 기울기 곱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양수가 돼야 돼, 무조건. 왜? 계속 증가해. 만약에 얘가 증가야, 양의 값을 가져. 근데 얘가 음의 값을 가지면 1대1 대응이 되니? 이건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지, 그쵸? 얘가 증가하면 이쪽도 무조건 증가해야지. 기울기는 달라도 증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값이 다 다른 정의에 의해서 치역도 다 다르게 나오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기울기 곱이 양수다, 0보다 크다. 두 번째, 이것만 만족해도 되는 건 아니야. 하나 더 만족해야 돼요. 경계 같은 점을 지난다. 그게 뭐냐면은 왼쪽에서 이런 그래프가 생겼어. 그랬더니만 오른쪽에서도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경계 여기서 같은 점, 이 점을 지나야 돼. 만약에 기울기만 양수면은 이렇게 그랬어. 얘가 1대1 대응이 되냐? 이만큼의 y값이 비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죠. 또는 이렇게 지났어. 이때는 x의 값이 두 개 다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 x가 두 개일 때 y값이 똑같은 거 하나 나오죠.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 지나야 돼? 이 점을 지나야 돼, 이렇게. 이 점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지나야지 어디 구간에서든 항상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이렇게 어떤 축에 의해서, 기준원에 의해서 x값에 의해서 좌우로 나뉘어지는 그래프가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0보다 커야 된다. 그 경계에서의 같은 점을 지난다. 이해됐니? 즉 x가 알파일 때, 즉 얘기는 x가 알파일 때 f 알파의 값 같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x가 알파일 때 y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은 얘가 1대1 대응이 되더라.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x의 값과 y값이 제한된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만족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은 요거 만족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돼요. 기울기의 곱은 양수다. 그리고 경계에서 같은 점을 지나면 된다. 써놓은 책이 없을 텐데? 없을 텐데요? 됐어요? 됐어요? 지워도 될까요? 자, 필수 예제 6번. 자, 집합
x와 y가 있는데 x는 이렇게 정의됐네요.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 집합 y는 0 이상 4 이하 이렇게 정의됐어요. x에서의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때 이 fx가 ax 플러스 b이다.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 자, 그럼 x의 값도 제한, y의 값도 제한이 됐죠?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렇게 직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직선이라고 했죠? 또는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대각선 양 끝점을 지나면 돼요. 이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만들어 보면은 이 구간은 직사각 형태의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쵸? x의 값, y의 값, 이렇게 되는. 이 구간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이때 생기는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지나면 되는 거죠. 또는 이런 대각선을 지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x가 작을 때 y도 작고, x가 클 때 y가 크다. 또는 반대편은 x가 작을 때 y가 크다면은 x가 클 때 y가 작다.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주어지면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양수, 음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x가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1일 때 y도 제일 작은 값 0을 지난다면은 그럼 1대 대응이 되기 위해서 x가 제일 큰 값인 4일 때 y도 제일 큰 값인 4를 지나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마이너스 0, 1,0과 4,4를 지나야 된다. 그런 직선이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 라는 거야. 그럼 두 점 좌표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나죠? y는 일단은 기울기부터 구하자. 4 마이너스 1 분의 4 빼기 0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얘가 기울기고 얘 x 원점 통과하는 거. 얘가 이 점을 지나야 된다. x 대신에 x 빼기 4 y 대신에 y 빼기 4 이래주면 되죠. 기억나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거 여기에 2로 바뀌면 여기도 2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됩니다. 얼마냐? 그러면 뭐니? y는 5분의 4 x가요? 여기 잘못했잖아요. 이거 1이잖아요. 제일 큰 게 1이잖아요. 여기 1이잖아요. 여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야? 1이잖아요. 2분의 4니까 2x네요. 2 곱하기 x,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넣으면 플러스 4 돼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로 x가 제일 작은 거일 때 y가 제일 큰 거 4를 지날 때 x가 제일 큰 값일 때 y는 제일 작은 거 0을 지나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1,4와 1,0을 지나면 되겠네요.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1 마이너스 1분의 0 마이너스 4의 x 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은 0만큼 y는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자, 이때 뭐 찾는 거야? a 곱하기 b인가요? 이때 a값 2, b값 2. 그래서 a, b는 4고요. 이때 a값 마이너스 2값, 이때 b값 2. 그럼 이때 a, b는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두 개. 됐죠? 자, 비슷한 유형이 6-2번에 나오네요. 6-2번. a 이상 3이야. y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자, fx가 어떻게 되겠냐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다. 자, 기울기가 주어져요.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정역과 공역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x가 제일 작을 때 y는 제일 큰 값. 어떤 값? x가 제일 작다. 누구야? a. a일 때 y는 제일 큰 값 3. 반대로 x가 제일 클 때 3일 때 y는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2를 지나면 되겠네. 얘 기울기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3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 따라서 a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이 완성됐죠? 아닌가요? 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네요. a 좌표가 마이너스 2, 3을 지난다. 그럼 이거 대입해주면은 3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b가 되고 b는 1. b2,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 되죠.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얘네 둘을 더하는 거네요. 얘하고 얘 합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 합이니까 마이너스 1. 됐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냐? 6-3번.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두 개로 나뉘어졌네요. 어떻게? 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a. a가 x가 0 이상일 때, x가 0 미만일 때. 근데 얘가 마찬가지. 얘도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야. 그럼 뭐 해야 돼? 기울기야. 야, 양쪽으로 나눠졌네요. 윤서야,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때 기울기의 곱은 0보다 커야 되고 같은 점을 지나야 된다. 경계들이 같은 점을 지나야 된다.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1이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2죠. 1 곱하기 2는 무조건 0보다 큰 거 아니야?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한 거야. 이미 주어진 거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만 찾아주면 돼요. 뭐냐? 경계에서의 값. 같은 점을 지나간다. 0일 때 x, y 값. 0일 때 y 값이 서로 같아야 되지. 하나는 이렇게 돼요.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이렇게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0 미만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같은 점을 통과해야지 1대1 대응이 되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그러니까 0일 때 x가 0일 때 y값이 서로 같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 기울기의 곱은 양수 0보다 커야 되고 같은 점을 통과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은 0일 때 y값 얼마야? 0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0일 때 y값은 a 아니야? 0 플러스 a로 써볼까요? 0 대입해주면 2 곱하기 0은 0 플러스 a. 따라서 a가 얼마면 돼? 1이면 되죠. a가 1이면 얘는 0에 의해서 좌우로 나뉘어지는 그래프이지만은 바뀌는 형태의 그래프이지만은 1대1 대응이 되는 그래프다. a값 보는 거죠. 정리하시고 자,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93쪽의 필수 예제 7번. 근데 항등함수 상수함수에 관한 문제들. 판단하죠. 항등함수는 x의 값, 즉 정의역과 치역이 무조건 같다. 상수함수는 정의역은 다 다르지만 치역은 다 똑같다. 한 개로. fx가 항등함수, gx는 상수함수, gx에 대한 y값은 다 똑같은 거야. 하나의 값으로. 그리고 fx는
x의 값, 정의역과 치역이 무조건 같은 게 항등함수지. 맞잖아요. g3이 3이 돼요. g가 무슨 함수? 상수함수. g의 정의역이 1이든 2든 3이든 100이든 1000이든 항상 y값은 3인 거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g2도 3이 돼. 그쵸? 상수함수니까 오로지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치역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의 치역을 갖기 때문에 g3이 3이면 g2도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fx는 무슨 함수래?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는 뭐 계산할 필요도 있어요? 없죠. x의 값, 정의가 치역이 같은 거야. x가 1이야. 그럼 치역은 뭐야? 1. 두 개 더하래. 4. 정리. 자, 7-2번. 자, fx가 함수 f는 상수 함수래요. 그때 f50이 1일 때 f1 플러스 f3 플러스 f50, 99의 값을 구해라. 무슨 함수라고 얘가? fx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치역이 몇 개 생겨? 오로지 한 개. 그 값이 뭐야? 여기서 상수가 뭐야? 1. 그럼 F1도 1 거고, F1000도 1 거고, F만도 1이죠. 그쵸? F1도 1, F3도 1. 모든 값이 다 1을 갖지. 그치? 그럼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F1부터 F99까지. 50개 있는 거죠. 홀수니까. 1부터 100까지 홀수는 수는 100고, 그 중에 50개는 홀수, 50개는 짝수잖아. 그러니까 몇 개? 50개. 자, 7-3번으로 갑시다. 7-3번은 3개의 함수가 있네. fx, gx, hx 3개. 자, fx는 1대1 대응, g는 항등함수. 그리고 h는 상수함수. 이렇게 3개 함수가 각각 다르게 주어졌네요. 그러면은 보세요. 집합 x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 0, 1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네요. 그럼 3개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f -1, 0,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1, 0 플러스 1 x에서 x를 함수 두 번째 함수 gx -1, 0, 1 -1, 0, 1 -1, 0, 1 이렇게 주어졌고 이때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니? f0과 g1과 h1의 값은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f1과 g0의 곱은 f-1이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상수함수 h가 상수함수, gx가 항등함수. fx는 1대1 대응.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얼마인지 모르죠? x가 0일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g는 알 수 있을까요? gx는 무슨 상수야? 무슨 함수니? 항등함수네요. 항상 자기 자신한다는 거죠? g1은 x가 1일 때 y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지. 항등함수니까. 즉, 이 값은 1이다. 요 항등함수에 의해서. 그럼 이제 f0도 1, 그럼 0
1로 가겠네. 그쵸? H1도 1. 이렇게. 근데 HX는 상수함수에 몰빵이야. 올인이야. 그쵸? 어디에다가? 하나의 공역에다가. 얘가 일로 왔어? 그럼 얘네들 다 뭐야? 이런 거겠죠. 즉, H-1, H0, H1 다 1 하나 가는 거예요. 1을. 그럼 이제 HX는 끝났고요. 자, 요 GX야, 항등함수야. 그럼 이건 말하지 않아도, 여기 있지 않아도 얘는 마이너스, 얘는 0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니까 항등함수니까. 그럼 G0은 얼마야? G0은 0입니다. F1은 얼마야? 몰라. F1은 뭔지 모르겠어요. 1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면 얘기일 텐데. 근데 G0은 뭐야? 0입니다. 그럼 F-1.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얘도 항등함수니까. 아니, 1대1 되니까 뭐, 얘네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뭔지 몰라. 근데 얘가 0이 되니까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0 곱하기 F1. 0이잖아. F-는 0이다. 그럼 F-1은 0을 가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F1은 마이너스를 가야죠. 그럼 세 개의 함수가 다 짝이 지어졌죠.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구하래요? F1과 G0과 H-1의 값을 구해라. F1은 마이너스 1이네요. G0은 0이죠. 마이너스 1은 1이네요. H-1. 따라서 이거 세 개 다 되지 얼마야? 0. 이렇게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대응 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함수값 구하는 문제. 조건을 보고 제일 만만한 거, 제일 쉬운 거 항등함수. 다 똑같은 거 나옵니까? 두 번째 상수함수. 하나만 찾으면 돼요. 한 놈만 패는 거니까요. 개념 마지막 유형 문제가 되겠네. 다음 쪽 넘어갑시다.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상등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자, x에서 y의 함수 중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자, 얘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잘 보세요. 함수의 개수야. 함수. 자,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니? 1이라는 원소, 정의역 원소 중에 1. 얘가 짝꿍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1은 4가지 선택할 수 있지. 그쵸? 누군가한테는 같습니다.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3가지인가요? 3가지야? 자, 우리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는 이것도 함수고 이것도 함수죠. 이렇게 대응시키면 다 함수야. 그쵸? 즉 하나의 정의역 원소가 무조건 한 번만 나가면 돼요. 근데 얘가 1한테 갔어. 얘가 1한테 가면 안 돼? 다 1 되는 거 아니야? 함수는 되는 거야. 안 가는 애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가 2번 이상 나가도 안 되고 무조건 한 번씩 가면 되잖아.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4 중에 하나 선택했어? 그럼 2가 선택할 거 마찬가지 4가지 아니야? 3이 선택할 거 4가지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가 있어. 더 이상 없으니까 4에 세주고 결국 정역의 개수가 m개고 치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가 n개래. 이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잘 봐. 첫 번째 A1도 n가지, A2도 n가지,
A3도 n가지 해서 AM도 n가지. 그렇다고 보면 되잖아.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는 거니까. 총 개수가 몇 개야? n개. 그럼 n을 n번 곱했잖아. 따라서 첫 번째 함수의 개수는 n의 m제곱. 됐어요? n의 m제곱. 자, 두 번째, 그 중에서 1대1 함수. 똑같아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1이라는 정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1, 2, 3, 4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4가지죠. 자, 2라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자, 1하고 2가 같지 않으니까 이 계산값도, 치역도 달라야 되죠. 그럼 1이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2가 얘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거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중에 한 가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3은 마찬가지 1과 2가 선택한 누군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선택하면 되죠. 그치?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원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다 곱히면 돼. 4, 3, 2. 이건 3개고 4개일 때고, 그렇다면 n개고 n개면 뭐냐 이거야. 그럼 첫 번째 A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이 선택할 수 있는 게 n개 중에 한 가지니까 얘는 n가지. A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 뺀 나머지 n-1가지. 세 번째에는 A1과 A2가 선택한 2개 뺀 나머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n-2가지 해서 쭉 선택해주면 되죠. 어디까지? 얘 나올 때까지. 맨 마지막 정의역 원소 나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이래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아니죠. 여기서 하나 더 빼야 되죠. 빼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 이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으로 잘 보면 돼요. 자, 얘는 1대1 함수고,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면은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소리는 치역의 개수랑 정의역 개수 같겠지. 그럼 똑같아요. 방금 얘처럼 똑같아요. 개수가 같단 말이야. 그래야지 1대1 대응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올 3가지, 얘가 올 수 있는 거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얘는 1까지 곱해지는 게 아니고 1대1 대응일 때만 1까지 곱해지는 거야. 왜? 무조건 얘는 1대1 함수는 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더 공역이 더 많기 때문에 짝 안 지워지는 게 반드시 하나 생긴단 말이야. 얘는 짝이 맞기 때문에 1까지 곱해주면 돼요. 어떻게?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건데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1까지 싹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응은 공역과 치역의 개수에 따라서 이거 물어보던가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물어봐. 동시에 둘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공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다음 항등함수. 만약 있다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만약 항등함수가 있다면 무조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생긴다면. 이해됐어요? 있으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1은 1가고 2는 2가고 순서상 한 개밖에 없습니다. 상수함수. 몰빵, 올인. 어떤 거야? 이거는 몇 가지야? n가지. 왜? 모두 다 1로 몰빵할 수 있죠. 또는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몰빵할 수 있잖아. 그래서 n개로 몰빵할 수 있다. 이게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각 종류별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기본이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고. 8-2번 이거 갖고 올게요. 집합 x가 1, 2, 3, 4 x에서 x로의 함수네요. 여기도 1, 2, 3, 4
일 때 처음에 함수의 개수, 그 다음 두 번째 공역의 개수랑 정역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1대1 함수가 생긴다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얘는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B, 그리고 항등함수 C, 상수함수 D. 자,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인가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4의 4제곱 256. 자, 1대1 대응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1이 선택할 하나 뺀 나머지 3가지. 그리고 각각 하나씩 뺀 나머지 하나씩. 보시면 얘는 24가지. 항등 함수가 있지요. 몇 개야? 무조건 1개. 상수함수는 물방이야. 다 1로 물방할 수도 있고 2로 또는 3으로 4로 물방할 수 있죠. 그쵸? 몇 가지? 4가지. 따라서 A는 256, B는 24, C는 D1, D는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4개를 다 더하라고 했네요. 256 플러스 24 플러스 1 플러스 4. 285.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죠? 자, 97쪽 보시면 돼요. 실력 문제 갈게요. 자, 정역 0보다 큰 실수겠죠. 구역은 실수. F2의 값이 1일 때 F1과 F2분의 1 값을 구해라. 이거 있었죠. 그쵸? 유형표현 이런 문제 있었어. 있었는데 알고 있는 값은 이거야. 그러면은 얘든 쟤든 걔든 A 곱하기 B든 아니면 A이든 아니면 B이든 2가 나오도록 만들면 돼요. 왜? 이거 알아야지 이거 사용할 거냐.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2가 되도록 할까요? A가 2가 될까요? B가 2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쨌든 이거 3개 가로 중에 하나는 2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사용하려면은 F3, F5, F7 이런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고 있는 거 F2의 값이 1이야. 그럼 이거 3개의 가로 안에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F2가 돼야 되나? 한 개가 F2가 되려면은 A 곱하기 B가 2이던가 A가 2이던가 B가 2면 되잖아. 어떤 거에 2가 될까?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게 이해가 될까요? 얘를 2로 할까요? 1을 2로 해? 그럼 A 곱하기 B가 2네요. F2는 자 A 곱하기 더하기 FB인데 이게 A와 B란 말이야. A 곱하기 B가 2가 됐어요. 알고 있는 거 2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하고 이해되지 않을까요?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 해도 되지. 그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F2의 값은 사라지네요. 뭔지 모르겠죠? 그럼 F1의 값은 나오죠. F1 값은 0이다. 요건 나와요. 이제 뭐 구해야 돼? F2분의 1 구할 거야. 그럼 이제 알고 있는 건 2랑 1이야. F2랑 1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또?
2랑 1을 구하려면은 A, B가 얼마면 될까요? 이번에는 A, B가 얼마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2 곱하기 2분의 1 요거 A가 2, B가 1 이러면은 F2 플러스 F2분의 1 왜? 이건 2잖아. 이건 뭔데? 1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빨리 뭐 어떤 숫자를 조합해서 대입했을 때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찾아봐야 돼요. F1이고 F1은 0, 0은 F2, 2 플러스 F2분의 1 F2분의 1은 넘어가는 게 마이너스 2네. 얘는 0이고 마이너스 2인가요? 됐어요? 두 개 사면 얼마? F1이 얼마야? F2가 1이었죠? 죄송합니다. 여기 F2 1이네요. F2가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2번 되겠네. 정선생님 다음 15문제 fx가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이 3, 4, 5, 6, 7 공역도 3, 4, 5, 6, 7 그때 fn과 fn 플러스 2의 곱은 짝수다. 그럼 n이 뭐냐? n은 3 이상 5 이하인 자연수. 그럼 n이 될 수 있는 값은 3, 4, 5까지야. 그쵸? 그때 그럼 이 값은 뭐냐면 n이 3이면 f3 곱하기 f5 얘가 짝수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의 값은 x가 3일 때 y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x가 5일 때 y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얘네들 중에 하나겠죠. x에서 x의 대응이니까. 그쵸? 근데 계산값이 짝수다. 또 4면은 F4 곱하기 F6도 짝수고 5면은 F5 곱하기 F7 이것도 짝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대응이 1대1 대응이야.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대1) 대응입니다. 하나의 값이 다른 값 두 개 이상 가질 수 없고 얘네가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된다. 자, 근데 잘 봐. f3 값과 f5 값 곱했더니 짝이 됐어요. 그러면 f3하고 f5의 함수값, 즉 치역은 무조건 짝수가 있어야 되지. 곱했을 때 짝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짝수 나와야 되잖아. 아니? 마찬가지 이거 둘 중에 하나 짝수 나와야 되고 이거 둘 중에 하나 짝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 함수 값 중에서 짝수는 몇 개밖에 없냐? 4하고 6밖에 없어. 얘가 둘 다 3도 짝이 나오고 5도 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럼 3, 5 짝이면 4하고 6은 무조건 짝수가 될 수 없지. 왜? 3하고 5가 짝을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는 4, 6을 제외한 나머지 갖거든요. 그쵸? 그럼 얘가 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여기는 짝수 하나밖에 없단 소리야. 이해 됐을까요? 이해 됐어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짝수야. 그럼 F4와 F2도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짝수를 다 가져간다면, 즉 4하고 6을 다 가져갔다면, 함수값이 4하고 6이라고 한다면 얘네 짝수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얘네 짝수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네도 짝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4 또는 6 둘 중에 하나가 짝수의 값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짝수고 여기 둘 중에 하나 짝수야. 그럼 짝수가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세 개 필요하죠. 근데 원래 짝수 몇 개밖에 없니? 두 개. 그럼 얘네들 세 개 중에 두 개는 같은 짝수의 값을 갖는다고요. 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봤더니만 여기 F5가 있고 여기도 F5가 있지. 얘네가 만약 짝수면 같은 짝수 4나 6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면 이건 짝수일 필요 있을까? 짝수일 필요 있어요? 그럼 얘네들 중에 하나가 나머지 짝수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 다 맞지, 그치?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따라서 다시 F5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된다. 왜? F5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얘를 곱하고 얘를 곱했을 때 짝이 되려면 얘네가 짝수, F5가 짝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얘네 짝수가 아니면 3과 7이 짝수가 돼야 돼. 반드시. 근데 짝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짝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계산값 짝수 안 되니까 3과 7이 짝수가 될 수 없다? 그럼 5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된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짝수가 여기서 가져가면 된다. 이게 됐을까요? 자, 그럼 봐. 이제 F5의 값은 짝수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뭐냐? F3과 F7의 합에 대한 최대값이네요. 그러면은 얘네가 갖는 Y값, 즉 공역 치역값이 가장 커야 되잖아. F7은 짝수가 아니어야 되지, 그쵸? F5가 짝수니까. 그럼 F7이 가져갈 수 있는 홀수 중에서 가장 큰 값. 7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F3. 어쨌든 F5가 짝수니까 F3은 짝수가 아니어야죠. 왜냐면 나머지 하나 짝수는 여기서 가야 되니까. 그럼 F3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홀수 값. 여기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홀수 값 오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은 12. 그런데 꼭 7이 7 가야 되느냐? 아니다. 3이 7을 가고 7이 5를 가도 상관없겠죠? 홀수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의 경우에는 7, 얘가 5가 되겠지. F3이 7, F7이 5. 더해봤자 12. 얘나 똑같으니까. 최대값은 12가 나온 거야. 요거 짝이 되는 경우 정확하게 찾아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얘도 해결할 수 있네. 자, 16번 문제. 자, 절대값 나왔으니까 절대값, 즉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생기죠. 근데 1대1 대응이 되는데요. 그럼 뭐야 이거?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고? 0보다 커야 되고 같은 점을 지나야 된다. 경계에서 같은 점을 지나야지 1대1 대응이 된다. 그럼 기울기의 곱은, 자, 첫 번째 두 개의 직선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경계잖아. 그쵸? 그럼 양의 값이니까 fx는 2ax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럼 2에 a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면은 fx는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오겠죠. 2ax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따라서 얘는 2배의 a 빼기 2의 x 마이너스 4. 됐어요? 자, 기울기 두 개 나왔으면 뭐하고 뭐? 요거하고 요거. 이 두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2 곱하기니까 4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 아니야? 그럼 4로 나눠도 똑같죠. a 플러스 2
a-2가 0보다 크다. 이건 a에 관한 2차 부등식. a 값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고요. 이때 a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된다? 가장자리에. 그럼 되지. 이러면 기울기의 곱이 0부터 커서 경계의 좌측과 우측이 똑같은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 (17번) 문제. 정의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이렇게 또 얘도 두 가지 나와야 되네요. 어떻게? 요거 한 개랑 어떨 때? 이렇게. 이때는 x가 0 작다. 이때 x가 0 이상이다. 자, 이번에는 fx가 뭐냐면은 항등함수래요. 이건 더 쉬운 거야. 항등함수.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x가 1이면 y도 1, x가 2면 y도 2. 그럼 정의역이 3개인데 f2면은 f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 나오고 f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 나오고 f3이면 3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쵸? 볼까요? x의 값에 따라서 대입하는 식이 달라지죠? x의 값이 0 이상이다. 0 이걸 양수이다. 그럼 3 하나밖에 없는데 0 이상인 건. 그럼 그때 값은 뭐야? f3은 얘가 0보다 큰 값이니까 이 값 가져라. 하나 나왔죠? 그럼 나머지 두 개 만족하면 돼. 나머지 두 개의 원소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다 0보다 작은 값이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f 마이너스 2는 4a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는 거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고 이 계산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죠. x가 마이너스 1 때 y값도 마이너스 2. 또 하나 있죠?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 값이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대입해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정의역이 마이너스면 치역도 마이너스 1. 이게 항등함수. 됐어요? 됐니?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자, 이거 사라지고 4a 빼기 2b는 0, 2a 마이너스 b는 0. 따라서 b는 2a 라는 관계식이 나오네요. 자, 여기다 b 대신에 2a를 대입해 봅시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됐죠?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개 합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자, 마지막 18번 문제가 되겠네요.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는 1, 2, 3, 4 y는 2, 4, 5, 6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첫 번째,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두 번째, 나 조건은 뭐냐? x가 집합 x의 원소이면, 원소일 때 x가 소수이면 fx는 소수가 아니다. 1대1 대응이니까 얘네들의 원소가 다르면 거기 대응은 치역, 즉 정의역, 치역도 다 달라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얘네들이 스몰 x가 될 수 있고 이 아이들 중에서 소수가 나오면 거기에 짝꿍은 소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쵸? 그럼 소수 누구야? f x가 2일 때 y 값은 소수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쓸까? f 2의 값은 얘는 소수니까 얘가 소수가 아니려면 뭐가 있어? 소수 아닌 것. 2하고 4하고 6인가요? 그럼 얘가 못했으면 4. 또 여기 소수 아닌 게 누구야? 소수인 게 누구야? 3이죠. 그럼 F3은 소수가 아닌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4라는 소수가 아닌 값을 가져갔으니까 3은 다른 소수가 아닌 거 6을 가져가면 되지. 이거나 F2의 값이 6을 가져갈 수 있잖아. 그쵸? 그럼 F3은 4를 가져야죠. 됐어요? 됐니 안 됐니? 일단은 소수인 원소들이 갖는 치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받네요. 자, 그럼 나머지 원소들 1하고 4 두 개 남았을 텐데 1하고 4 두 개 남았네요. 그럼 F1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 현재 4하고 6은 갔으니까 2 아니면 5한테 가죠. 그쵸? 그럼 얘가 만약 2한테 갔으면 남은 원소 F3 누구한테 가야 돼? 5한테 가면 되죠. 근데 꼭 F1이 2 갈 수 있어요? 2 갈 필요 있어요? 아니죠. 얘네가 또 F1이 5를 간다면 F4는 2를 갈 수도 있지. 됐니? 됐어요? 그래서 만약 F2가 4고 F3이 6일 때 F1은 2, F4는 5 또는 얘가 4, 얘가 6일 때 5, 2 갈 수도 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 두 번째도 똑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F2가 6이고 F3이 4일 때 남은 원소 F1과 F4가 갈 수 있는 것 6, 4 갔으니까 남아있는 원소 2하고 5 중에 하나 얘가 2면 얘가 5를 갈 수도 있고 또는 F1이 5를 가면 F4는 2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둘 또는 이렇게 해서 셋 또는 이렇게 해서 넷 하나 둘 셋 넷 함수의 개수 4개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만 잘 따라가 주시면 함수의 개수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함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함수의 성질, 특징, 기능 중에 하나인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 공부하도록 할게요.